그거는 팔의 각도 때문에 그래요. 팔의 각도. 자,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견갑을 뒤로 빼지 않은 상태에서 팔의 각도는 이렇게 올라가요. 이렇게 팔이 안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만약 바 같은 거를 들고 하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가요. 덤벨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. 덤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바벨 같은 경우는 얘를 견갑을 안 접고 올리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, 그래서 바벨 운동을 할 때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견갑을 빼는 거예요. 견갑을 이렇게 빼주면 팔의 각도가 어떻게 바뀌냐면, 아까 힘을 뺐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제가 견갑을 한번 빼볼게요. 견갑을 뒤로 빼면 이렇게 바뀌어요. 여기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지금 보이죠?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뒤로 견갑을 접어놓고 하면 거의 수직점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, 얘를. 그래야 어깨에 충격하고 손목에 충격을 피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바벨 컬을 할 때는 약간 모아놓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, 수직으로. 얘를 잘 못하겠다 할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. 인클라인이에요, 인클라인. 인클라인을 하면 어깨가 자동으로 뒤로 빠져요. 잘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인클라인에서 좀 연습을 하세요. 그래서 시티드 전에 인클라인부터 먼저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. 웬만하면 서서 하지 마시고, 웬만하면 앉아서 하고, 앉아서 자세가 안 나오면 인클라인에서 하고,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세가 나올 때까지 연습하면 좋아요. 복부 운동은 뭐 크런치죠, 크런치. 예. 복부 운동은 아무래도 좀 좋은 게,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. 베이스 운동에 좀 충실해라. 베이스 운동이 안 되면 다른 운동 할 필요가 없어요. 베이스 운동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좋아요. 베이스 운동, 복부의 제일 베이스 운동은 크런치예요. 혹은 시덥, 다리 올려서 하는 시덥 혹은 크런치. 얘가 안 되면 복부 운동 딴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. 크런치가 나중에 잘 되면, 배에 힘을 주는 방법을 되면 이제 레그레이즈를 해야죠. 레그레이즈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V 시덥이에요. 상복부하고 하복부하고 같이 되는 V 시덥. 레그레이즈가 되면 그 다음 V 시덥을 하는 거고, V 시덥 가서 이제 상하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외복사근 운동을 하는 거예요. 트위스트라든가 뭐 케이블 크런치 이런 애들 이용해서 옆으로 비트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죠. 상복부와 하복부 같이, 그 다음에 옆구리. 안 드셔도 돼요, 사실은. 안 드셔도 되는데, 왜냐면 요즘 제가 봤을 때 요즘 식단에는 단백질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. 왜냐면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인이 아니라면 뭐 일반 식단에서 어느 정도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,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이제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. 단백질은 근데 뭐 그래도 좀 챙겨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본인 몸무게 1.5 혹은 2 정도 먹으면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닭가슴살 그냥 한 4덩이 5덩이만 드세요. 그게 그냥 본인 몸무게 1.1회 정도 해당이 되는데, 그냥 그 정도만 챙겨 먹어도 어느 정도 단백질은 좀 섭취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 이제 나중에 이제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내가 단백질을 좀 더 챙겨 먹어야 되겠다라고 가려면 걔네들을 섭취 안 하고도 어느 정도 몸이 수준이 올라와야 돼요. 물론 걔들 섭취했을 때는 좋긴 하지만 걔들을 먹고 할 때랑 안 먹고 할 때의 차이점을 본인이 느껴야 돼. 얘가 나중에 내가 음식 섭취 때문에 몸이 좋아졌는지 운동 기술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. 운동의 그 자세와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탄수화물 정도로도 충분히 몸이 바뀌거든요. 물론 이제 안 먹는 것보다 낫긴 해요. 안 먹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이제 너무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. 벌크는 벌크업이라고 하잖아요. 우리가 몸을 키우는 거를 벌크업이라고 하는데, 체지방률이 되게 중요해요. 체지방률이 15% 넘어가면 살크업이야, 살크업. 내가 벌크업이라고 운동을 한다면 본인의 체지방률을 15% 선에서, 15%도 사실 선수 입장에서 많은 건데 이제 일반 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. 일반 분, 선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야. 일반 분들이 15%를 넘어가면서 체중이 늘어난다면 거의 지방만 불어요. 그래서 진짜 벌크업은 체지방률이 15% 정도, 복근이 살짝 보일랑 말랑하는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. 먹는 거랑 운동량이랑 비슷하게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. 다이어트를 할 때는 6일에 한 번씩 치팅데이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위가 줄거든요.
그러면 치팅데이 해도 많이 못 먹으니까 괜찮은데 얘가 위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치팅데이를 하면 다시 반등해. 일요일날 왕창 먹으면 다시 반등한다고. 평일날 한 3-4kg 뺐다가 주말에 2kg씩 다시 불면 거의 제자리 걸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치팅데이를 아예 안 갖는 게 좋아. 네,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치팅데이 하지 말자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치팅데이 때문에 살이 덜 빠지는 거야. 더 빠질 수 있는데. 네, 무슨 뭐 얼마나 성과가 나왔다고 보상을 해줘. 네, 까짓 거 그거 주말도 안 먹으면 되잖아. Nope. 안 그래요?